매주 만나는 정치 이슈 뉴스 시사회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끄럽네요. 계속.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아유, 그래야 저희들이 평론하고 살죠.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요즘에 무엇인가요? 문자죠. 뭐 문자 폭탄. 그렇죠. 여당의 전당대회 네. 김건희 여사 문자 폭탄이 아주 큰 방향을 불러오고 있죠. 근데 그 얘기밖에 안 남았어요. 여당 전당대회에 김건희 여사 문자밖에 없다. 맞아요. 좋은 그래도 방향은 어제 아닌 것 TV 같아요. 토론을 보면은 네. 그래도 선관위에서 각 후보들에게 좀 제발 좀 문자 폭탄 가지고 싸우지 말고 좀 집권 여당 후보들답게 민생도 좀 어떻게 하고 좀 국가 운영 어떻게 하고 정치권 어떻게 개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해달라 그렇게 좀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네. 근데도 그런 거보다는 좀 한동훈 당신이 문자 이거 씹은 게 맞아 틀려 이거 정치력이 부족한 거 아니야 뭐 맞아 틀려 뭐 이런 거 가지고 어제도 계속 TV 토론 때도 논란이 됐었죠. 네. 누가 가장 이득을 볼까요? 그 문자로. 한동훈 후보에 대한 대세론이 꺾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것은 뭐 오늘하고 내일 발표되는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될 수가 있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문자 논란이 벌어지기 전과 후에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변화가 없더라고요. 근데 원희룡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오히려 내려갔어요. 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야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당대표 뽑는데 김건희 여사가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왜 사과했냐 안 했냐 뭐 이렇게 논의하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을 국민의힘 당원들도 지지자들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투표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그 집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네. 다른 집단에서 하니까 이건 다른 거다. 원희룡 후보 측에서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원 80%, 국민의힘과 무당층 지지자 일반 국민 20% 이렇게 되는데요. 네. 당원에 관련된 여론조사는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문자 논란이 벌어지고 나서 각 캠프에서 네. 자신들의 지지자들, 뭐 당협위원장, 국회의원들 여론을 쭉 들어볼 거 아니에요. 조사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생각해? 당신네 당협위에서는 당원들이 좀 다른 얘기를 해? 막 이런 거를 물어보고 여러 가지 당신 파악을 했는데 네. 원희룡, 한동훈 후보 측에서 공통되게 하는 얘기가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야 정말 이거 어떻게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거 씹을 수가 있어. 이거 정말 한동훈 배신자 아니야? 한동훈 이거 대통령한테 예의 없게 군 거 아니야? 이거 싸가지가 없고 예의가 없어. 야 정말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싸우겠네? 그러면 집권 여당이 많이 흔들리겠네? 어떻게 보면 최상병 특검도 발의하겠다라는 한동훈 후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 있겠네? 이래가지고 그럼 한동훈 안 되지. 이런 분위기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런 분위기는 별로 없고 이게 맞아 이게 뭐야. 근데 재밌다. 김건희 여사가 대단히 겸손하고 저자세고 예의가 바른 분이네. 이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가십거리만 됐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이거는 원희룡 후보 측에서도 좀 판단 미스가 아니냐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노리고 이 타이밍에 이거를 이제 유출을 했을 거라고 추측들을 하고 이제 그 배우는 누구냐 문자 공개했던 사람이 네. 뭐 당연히 본인 아니겠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되레 역풍인가요? 그러니까 역풍이라기보다는 그냥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냥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만 하고 있다. 네, 재밌네부터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들. 네. 그리고 배우를 자꾸 막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에 둘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잖아요. 그러니까요. 한동훈 후보가 이걸 공개했을 리는 없잖아요. 가능성은 제로.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김건희 여사가 한 거지 뭐가. 근데 궁금한 거는 이제 그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 간에 석 달 동안에 문자메시지 주고받은 거를 세보면 한 100건 정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훨씬 많대요. 더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문자가 막 다 공개되면은 아마 용산도
흔들릴 거다고. 네,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 후보가 어제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거든요. 어떤요? 이런 것들 다 공개되면 되게 위험스러울 수 있다. 위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원래 친했던 사람들이 등을 지게 되면 더 무섭죠. 알고 있는 게 많아서. 은밀한 내밀한 얘기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은 편일 때. 네. 근데 이게 적이 되니까 그게 서로에게 약점이 되는 거예요. 공격 수단이 되고. 네, 그래서 아마 지금도 어느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용산은 달을 뺐어요. 용산이 네. 지난주에 그 한동훈 캠프의 관계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자, 우리는 여기 관여 없다.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확장할 생각이 없다.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해라.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희룡 후보 측은, 야, 지금 어대한 분위기가 계속 되잖아. 그럼 판을 바꿔야 돼. 그럼 어떻게? 야, 이거 문자 논란 해가지고 우리 한동훈 대세론도 좀 꺾어보고 반전의 기회를 삼아보자 라는 차원에서 한 며칠 동안 되게 세게 캠페인도 하고 공격도 했는데, 돌아온 것은 뭐 당원들의 그냥 가십성 관심 이런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또 아니, 이제 또 있어요. 진짜. 뭔데요? 국민들이 너희들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집권여당 최고 지도부 뽑는다는데 지금 대통령 배우자 문자를 씹었네 안 씹었네, 이게 과연 너희들이 국정 운영에 정말 큰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 지도자들이 논란을 벌일 일이냐. 국민들의 질타가 훨씬 심해졌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 어떤 연예인들이 뭐 공항 패션으로 뭔가 가방을 들고 옷을 입고 가면은 뭐 완판녀 되는 것처럼, 네. 사람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왜 그 사람이 이렇게 오르내리는지 입에, 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 네. 묘한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게 뭐 매스컴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너 그때 그 사람이 입었던 옷 입었네? 막 이렇게 알아봐 주잖아요. 그러니까 문자 하나 날렸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가십거리가 될 줄은. 네. 그렇게 말입니다. 다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나토 네. 정상회의 참석차 이제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네. 최상병 특검법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뭐 누구나가 다 예상하고 있었긴 합니다만 이렇게 빨리 할 거라는 의견도 있었을까요? 글쎄, 저희들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 그냥 외국에 가셨으니까 좀 외교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귀국하셔가지고 좀 며칠 생각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좀 거부하는 모양새가 훨씬 낫지 않았겠느냐 예. 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실의 판단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법안이야. 그래서 이거는 하루빨리 거부권을 행사해야 돼 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과연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좋은 선택이었는지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위헌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뭘 보고 위헌 요소라고 볼까요? 솔직히 그분들이 얘기하는 위헌 요소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절차나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은 네. 지속적으로 대통령실에서는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제2 요구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그래서 당신들 어떻게 이렇게 법사위도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냥 표결해가지고 법사위에서 본회의장 넘기고 법안심사 소위에서 검토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느냐. 원칙이 다수결인데. 네. 근데 국회법은요, 대화와 타협, 조정, 이게 좀 우선시 돼요. 그때도 말씀해 주시긴 했죠. 네, 법안 소위에서 충분히 여야 간 토론도 하고 입장 교환도 하고 좀 잘못된 부분 있나 없나 좀 살펴보고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은 약간씩 양보해가지고 그냥 여야가 함께 통과시키는 법안, 그것이 이제 전 국민이 받아들이는 법안이지, 한쪽에서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그 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거 뭐야, 우리는 따를 수가 없는데, 이렇게 반감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최상병 특검법에는 이제 여당도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무리 없이 처리가 될 거라고도 했었고요. 큰 틀 차원에서는 최상병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시되는 부분은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은데, 그런데 민주당은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왜냐면은 특검 추천을 민주당이 하고 조국혁신당이 하고, 이제 조국혁신당 안 한다고 했지만, 그러고 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 3일 후에 자동적으로 연장자가 특검이 되는 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특검이 돼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 특검법안을 이용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최상병의 죽음을 제대로 밝힐 수가 없어. 라고 이제 여당과 용산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해외 순방 중이고 이제 네. 그 결제했던 방식이 전자 결제 방식. 네. 그만큼 민감한 현안이었냐. 네. 이제 이렇게 국민들은 또 의문을 품고 있거든요. 민감하죠. 민감한 현안은 맞는데 이거를 이렇게 급하게 처리한 게 맞느냐. 시점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냥 좀 징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거를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날 경찰에서는 아니 임성근 잘못 없어요. 불송치 결정 이렇게 면죄부를 줘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봐라 경찰 수사 해보니까 이거 문제도 없구만. 왜 너희들 특검 가지고 나를 공격해? 반대 해가지고 거부권을 빠르게 행사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그거를 이제 예견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네. 재의결 표결을 할 예정인데 네. 여당의 이제 전당대회가 7월 23일 그 네. 이후에 하겠다. 네. 네. 아마도 그 이유는 여당 분열을 이용해서 이탈표를 최대한 유도하겠다. 뭐 이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뭐 한동훈 후보가 만약 당대표가 된다면 아니, 당신은 특검법안 당신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거 좀 당신 따르는 의원들한테 얘기해서 좀 찬성하는 게 좋지 않겠어?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고. 말을 바꿀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말을 바꿀 가능성은 없을까요? 한동훈 후보가 이제 대표가 됐을 때? 네. 아유, 근데 이제 당대표가 되면 정치 지도자인데 자기가 출마하면서 첫 번째 약속을 바꾼다? 또 약속을 어긴다? 그거는 정치 지도자로서 중요한 결격사유가 될 거예요. 네. 시간은 끌 수 있겠죠. 자, 우리 법안이 이렇게 냈어. 자, 여야 간 협상해서 우리가 합의된 법안을 내자. 협상이 잘 안 되네. 더 얘기해보자. 이런 식으로 시간은 끌 수 있어도 네. 특검 법안을 안 낼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추경호 원내대표나 용산은 이 특검법 자체가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한동훈 당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자, 우리 당 당론으로 특검법안 하나 만드세요. 라고 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싫어요. 안 만들래요. 하면은 한동훈 대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힘이 없죠. 별로. 그렇죠. 법안과 예산은 원내대표의 권한이거든요. 네.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용산과 발맞추면서 안 할 거예요라고 하면 한동훈 당대표로서는 난감한 상황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 이모 씨가 VIP를 언급하면서 했던 그 녹취 파일 공개가 됐단 말이죠. 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그 이모 씨가 그러니까 이정호 씨인데 네. 이정호 씨가 임성근 사단장을 고명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과 긴밀하게 논의를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진전된 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종호 씨가 김건희 여사랑 통화한 내역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 녹취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자기들끼리 이거 내가 알았어. 내가 저 VIP한테 얘기할게. 그래가지고 내가 저기 그만두지 말라고 그래. 하여튼 우리 별 4개 장군 만들어야지.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요게 한 단계 네. 더 진전된 얘기가 나오는지 우리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JTBC에서 단독 특종을 했잖아요. 네. 오늘 다시 보다 진전된 내용의 녹취록을 보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고 나서 다시 한번 판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우여 대표 등 당 지도부, 당권 주자들에게 이번 논란을 매듭 지을 것을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출구 전략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주문만 하고 황우여 대표 말은 안 들을 것 같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냥 저분은 7월 23일이나 28일 날 새로운 당대표가 뽑히면 사라질 뿐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떠한 권한이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원희룡 후보 측에서는 아니 우리가 이대로 질 수는 없지. 좀 더 강하게 나가야지. 에이 2판 4판 공사판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선거는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방어하고 이래야 재밌지. 자, 우리 민생경제 잘 챙깁시다. 물가 안정화시키고요. 집값도 잡고요. 우리 외교도 잘 뒷받침합시다. 그러면 그거에서 반대할 후보들이 없잖아요. 네. 토론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TV토론 4번 남아있고 합동연설에도 4번 남아있거든요.
거기서는 그래도 후보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울 것 같습니다. 보는 사람들도 그게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면이 되니까요. 네. 근데 뭔가 좀 뒤집을 만한 새로운 또 뭔가 나왔으면 싶거든요. 원희룡 후보 측에서는 보다 더 자극적인 새로운 내용의 뭔가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개할까 말까, 공격을 할까, 뭐 어느 시점에 할까, 막 이런 고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는 아이 선관위에서 더 이상 뭐 이렇게 뭐 서로 진흙탕 싸움 하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민생 뭐 경제 이것만 얘기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냥 또 다시 나와가지고 또 한동훈 후보 공격도 하고 새로운 참전자가 나타났잖아요. 그 장해찬 전 최고가 네. 한동훈 나빠요. 무슨 뭐 자기 여론 조작팀 같은 거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공천 비례대표 공천 같은 경우에는 사천하고 자기네들 꼭 몇몇 사람들 모여서 했어요. 나 증거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해명 한번 해보세요. 날 공격하면 내가 그 증거 다 내가 공개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장해찬이라는 사람이 나타났거든요. 도움이 되네요. 이거는 뭐 자발적으로 나타났을까 아니면은 어디에 사주를 받았을까 그런 이제 의구심이 드는데 일단은 장해찬 후보는 용산과 호흡을 맞춰서 용산의 기류를 읽고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참전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동훈 후보가 어쨌든 장해찬 후보 공천을 취소시켰잖아요. 네. 개인적인 원한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참 회방꾼이 한 명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된들 당이 갈라지지 않을까? 뭐 이런 의구심도 드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당이 갈라지면 여러 가지 아주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의 공세를 막아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로 한 발씩 양보하는 수준으로 전당대회 후유증은 봉합이 될 것 같은데 네.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자신들이 당대표가 되면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하겠지만 한두 명은 시범 케이스로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만 하느라고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못 해버렸어요. 8월 18일에 전당대회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고 한 줄 정도 짧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늘 출마 선언한 그 선언문 813글자래요. 그 날짜 맞추신 건가요? 네. 그거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국가의 큰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전당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민생 얘기 많이 하셨고요. 국민의 삶을 살피겠다고 하셨어요. 네. 그 말씀대로 하시면 과거에 저희들이 많이 비판을 했던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좀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